두 번째로 코로나 충격에 의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혜받은 업종처럼 감정 해소와 생활 필수 요소로 분류를 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더 큰 범주에서 나눠야 했습니다. 국제적 거리 두기에서 감정 해소 부문에서는 첫 번째로 숙박업이 있죠. 두 번째로 면세사업, 세 번째로 항공사, 네 번째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감정 해소에서는 주류 판매업, 음식료업, 영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필수 요소로 기성복 의류업이 있습니다. 명품 기성복은 제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숙박업이죠. 사실 코로나로 타격받은 업종들은 너무 직관적입니다. 호텔의 주 고객이 누구죠?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못 벌죠. 그리고 호텔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광 코스로 이제 면세점까지 하니까 면세 사업도 같이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 만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다 만다 하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신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뛴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중국 당국이 해외 도박 단체 여행을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단체 여행이 이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큰 타격이 없는 것인지 분석을 하면 또 재밌는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면세 사업입니다. 네, 사실 매출 구성의 거의 100%가 면세 사업인 이제 JTC의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나머지 기업은 그래도 국내 여행객들의 호캉스 유행, 명품 소비로 그나마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동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36% 오른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주식들을 가진 투자자는 고배를 마셔야 했겠죠.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사후 면세 제품을 사면 이제 출국할 때 이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다들 여행 생각을 하시면서 항공사만 보시는데 이제 JTC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나중에 이제 탄력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뻔한 항공사들입니다. 최근에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한데요. 보시면 또 이상한 기업이 있죠.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진칼의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때 올랐습니다. 이걸 또 왜 올랐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사실 2019년 4월에 조양호 회장님이 결세를 하시면서 조원태 씨와 조현아 씨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지분을 매수하려고 계속 지분을 사니까 이제 매도세가 강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매출은 그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한진칼 주가는 거의 100% 이상 오른 모습이죠. 보시면 그래도 대한항공 주가가 상당히 높은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대형사한테 몰빵하는 모습이죠. 어떤 산업이건 간에 자본이 많을수록 오래 버팁니다. 소형사는 아무래도 경제 충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 카지노입니다. 사실 카지노는 강원랜드 제외하고는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리고 GKL은 매출이 더 안 나와서 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류업계인데요. 주류 관련 주식들은 좀 독특합니다. 코로나면 이제 경제 총수요 감소한다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경기가 힘드니까 또 소주 많이 나간다고 주가가 올랐다가,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오미크론 확산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내렸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 엔데믹 선언 앞두고 있으니까 리오퍼닝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완전 자기 멋대로입니다. 게다가 이제 무화기랑 MH 에탄올은 홍준표 테마주라고 해서 저때 확 떴다가 또 경선이 안 되니까 완전히 내려박았죠. 또 1편에 말씀드렸지만 혼술을 많이 해도 회식을 안 하니까 주류 총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정 제조에만 묶여있지 않고 제약회사, 식품, 정밀화학 소재랑도 묶여있는 한국 알콜과 MH 에탄올은 꽤 잘 가는 모습이죠. 또 맥주도 안 나가고 사이다도 안 팔리는 모습입니다. 둘 다 언더퍼폼했죠. 그리고 영화 부문은 또 재밌는데요.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CGV를 운영하는 CJ, CGV의 경우에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화관을 안 갈 뿐이지 영화는 보거든요. 오히려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쇼박스나 뉴의 경우에는 OTT양 매출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영화가 안 된다고 영화가 안 팔리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피해받은 업종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명품은 잘 팔린다고요. MLB, 디스커버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 브랜드 회사인 FNF의 주가는 크게 오른 모습이죠.
반면 아웃도어 OEM 기업인 영원무역, 캐주얼 의류 OEM을 하는 한세실업은 좀 언더퍼폼한 모습입니다. 명품 브랜드 OEM 하는 한섬도 작년 상반기에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이 더 잘 나가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제가 커버한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모회사인 화승인더는 제 생각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충격에 중립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사의 경우에는 물류대란 때문에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H&M 같은 기업이죠. 이 물류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되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죠. 그런 공급 충격 때문에 이제 물류대란이 발생을 했다라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는 해운사들은 호황을 맞이했죠. 이런 경기 변동은 어차피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코로나가 없어도 경기 순환적인 그런 변동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이유로 주가가 오른 거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자동차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병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피하게 됩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가용 판매가 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혜 쪽으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점, 그리고 전기차 성장성이 오히려 더 크게 각광을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중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네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는 투자 논리에 후행한다입니다. 갈 기업은 이유 있어서 가고 안 갈 기업은 이유 있어서 안 갑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리오프닝 산업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마인드맵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마켓 셀렉션이라고 투자 전략에 맞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식 기초 강의를 하는 불마켓 대학교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학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컨텐츠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신데 이제 또 리오프닝 하니까 좋은 날이 오시기를 꼭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해방전지 주식 분석이 있을 거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가능하시면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